동의보감에 의하면 금계와도 같다는 생명의 약초 섬오가피. 병든 어머니를 위해 섬오가피를 찾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금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눈물. 전하지 못한 녹고의 마음으로 빚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담은 고품격 섬오가피 발효주 녹고의 눈물. 오랜 동지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하. 기찬 꾸지뽕, 기찬 농원의 대표 강택일 대표가 네. 만든 게 바로 기찬 꾸지뽕 환입니다. 그동안 강택일 대표가요, 네. 소변을 놓으면 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찬 꾸지뽕 열매를 먹으면서 그 생수가 나옵니다. 오줌에서. 오줌에서. 난 팩트만 얘기할 뿐입니다. 팩트. 예. 김용민닷컴에서 바로 구매하시거나 검색창에서 기찬 꾸지뽕 환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찬 꾸지뽕 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일상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자, 바디로직. 아니 바디로직 김용민 브리핑에서 입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입으면서 방송해요. 입으면서? 입으면서. 네. 그래서 입고 나서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아니 일어나서 이제 보여드렸죠. 땡골 TV 방송하고 있는데 네. 김용민 브리핑에서 바디로직 입었다고. 그 정말 여러분 이게 말이죠. 네. 저희 이 몸이 거의 어린애 한 3명을 안고 다니는 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요, 늘. 맞아요. 늘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그쵸. 아프고 허리가 이렇게 한쪽이 기울어져. 네, 맞아요. 그런데 바디로직을 입으면 정말 무슨 마술같이 깜짝같이 좋죠. 걷는 게 사뿐사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예, 농담 아니에요. 안 간증의 입어봤죠? 시간을. 네. 저는 입어봤습니다. 입어봤어요. 다 하나씩 가져가서 입어봤지 않습니까? 그거 간증해야지. 응. 근데 진짜 허리가 좀 많이 편해요. 그럼. 입으니까. 네. 예. 최근에 구매 후기가 왔습니다. 네. 시아버님이 20여 년 전 음악 좀 띄워주세요. 네. 시아버님이 20여 년 전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어머님이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이종환. 네, 그렇군요. 시아버님이 20여 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처음에 다시 통증이 심해지셔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가 제 주변 지인 중에 허리 안 좋으신 분이 이게 좋다고 추천하셔서 전 처음에 먹는 건 줄 알고 다려 먹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알고 있어요? 봤더니 네. 입는 거라고 해서 다시 사가지고 입었습니다. 네. 예. 웃겨보려고 그랬다. 바디로직을. 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 그래요. 반신반의하면서 주문했는데 처음에는 구부 타이즈용부터 주문했는데 아버님이 착용해 보시더니 허리를 확실히 잡아주는 느낌이 드신다면서 네. 구매하신 지 2달 된 지금 허리 아프다는 말을 안 하시는 게 신기하네요. 그만큼 효과를 보신 거였다는 얘기죠. 네. 착용이 더 편한 사부 거들용을 추가 구매해드렸더니 세탁하며 돌려 입으시려고 하나 더 구매해달라고 부탁하실 정도로, 예. 그러더니 또 하나 더 구매해달라고 해서 네. 아버지가 사세요. 그러게요. 아버지가 사세요. 굳이 며느리한테 하나 더 사느라고. 아버지가 사셔야지. 아드님한테 연락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도 굉장히 네. 아주 호응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이 가족이 착용 후 좋아서 요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친정 엄마에게 거들형 선물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입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꾸준히 입어보시라고 권했는데 요즘 조금 허리가 괜찮아졌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허리와 다리가 많이 휘신 시어머님께도 하나 선물해 드리려고 들어왔다가 후기 남겨요. 네. 같은 가족 아닙니까? 예. 같은 분 아닙니까? 그래요. 댓글팀 아니야 댓글팀.
살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새록새록 느끼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디로직을 입고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품 계속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진짜 그 바디로직은 골반의 인체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체형을 개선하는 골반 교정 속옷입니다.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있다면 뭐 소변 볼 때 좀 불편하게 되고 그 단점 불편함을 능히 극복하고 남습니다. 평소에 급할 때 네. 바디로직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걸 입고 있을 때는 조금 찬다. 네. 그럼 가져야 됩니다. 네. 바디로직은 좀 앞절개선을 좀 만들어주시면 비교적 편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요. 단추를 딱 열면은 네. 이제 바로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바디로직은 골반의 인체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체형을 개선한다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보정 속옷은 단순히 군살을 압박해서 몸매를 보정하지만 바디로직은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비틀린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전화하실 경우에는 001 웃겨보려고 그랬더니 웃겨보려고 아프리카 전화로 해가지고 전화를 못하게. 서울구치소가 몇 번이었죠? 리빙고 바꿔달라고. 아니 본부장님 너무 솔직하죠. 네. 002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031. 001 아프리카 전화 001. 자, 전화번호는 031-345-4550 031-345-4550 여기로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최대 35% 할인되는 설날 이벤트. 이럴 때 구매를 해서 기회네요, 기회. 또 설날 때 저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설날 이벤트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네, 저는 김일영 기자 논란을 준비했지만 다 해버렸네요. 했어요. 네. 조금만 더 해. 그럼 뭐. 근데 이거 말고 단연 다른 거 할게요. 예. 이게 좀 재밌는,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비극적인 뉴스이기도 하죠. 이게 그 언론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이 자신의 어머니를 강제로 이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지난 10일에 1심에서 징역 8개월 그렇죠.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어요. 야, 이 집안은 정말 아사리판이에요. 아니 사실 이게 대형 사건이에요. 네, 네. 엄청난 대형 사건이죠. 그렇죠. 이게 사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럼요. 일단은 지금 이 방상호 사장의 아들인 방정호 TV조선 전무는 장자연 씨 사건과 좀 얽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녀의 이른바 이제 운전기사 갑질 논란 여기에도 휘말린 그런 네. 상황이고, 또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은 역시 또 장자연 사건과 그렇죠. 관련해서 좀 이제 좀 조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방용훈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일종의 이제 학대를 했다. 학대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어머니를 학대할 생각을 하지?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네. 통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이른바 이제 이 방용훈 사장의 부인 그러니까 이모 씨라고 하면 이 이모 씨를 둘러싼 이 소문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뭐 그거를 이제 사실 여부가 밝혀진 거 위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드러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에 이 방용훈 씨의 부인 이모 씨가 한강에서 투신을 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아이고. 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 이모 씨의 친족 그러니까 이 방용훈 사장이 이제 처갓집이 되겠죠. 그렇죠. 이 처갓집에서 그동안 좀 억울한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예. 그 중에는 이제 이번 판결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난 것도 있고 뭐 아직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일단 판결문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16년 1월에 이 방용훈 사장과 이모 씨 그러니까 부인이 이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습니다. 갈등을 빚는데 네. 그러니까 방용훈 사장이 이 자기 부인한테 돈을 위탁을 했나 봐요. 이 돈을 관리해라. 뭐 근데 좀 부부 사이에 이 돈을 관리해라 위탁을 했다 이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예. 어쨌든 뭐 돈을 맡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 돈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이 부인 이모 씨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 몸싸움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하고? 방용훈과 이 이모 씨 부인이 예. 둘이 이제 몸싸움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몸싸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몸싸움인지는 뭐 판결문에서도 지금 표현이 몸싸움. 네, 설명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모 씨 유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29일에 이 부부싸움 끝에 당신 그러니까 방용훈 사장에게 얻어맞고 온갖 험한 욕을 듣고 무서워서 집을 잠시 나와 있기 전까지는 나는 나름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3개월 투명인간처럼 살다가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학대했는지 이유를 들어야 얘기하려고 올라갔다가 무섭게 소리 지르고 욕하길래 또 맞을까봐 그 길로 도망치듯 지하실로 내려왔다. 이게 그 유서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몸싸움이 아니라 학대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맞은 거죠. 거지. 네, 그런 상황이고. 그 표현에 따르면은 거의 일방적인 그 폭행. 아니 그 저기 그림이 그려집니까? 부부가 주먹 다짐하면서 싸운다는 게. 네, 좀 잘 믿기진 않죠. 몸싸움이란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폭행 그 이른바 몸싸움이 있은 다음에 이 이모 씨가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이 호텔과 친정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6년 5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왜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고 가혹하게 했냐라고 물어보려고 올라갔는데 또 무섭게 욕을 하고 소리 지르길래 맞을까봐 도망치듯 지하실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어쨌든 집에서 돌아왔지만 지하실로 내려가서 혼자 생활을 합니다. 그 지하실에 이제 들어간 건데 여기서 이제 확인되지 않았던 루머는 이 지하실에서 생활하게 된 게 이 배경이 감금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유서 내용을 봐도 좀 감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본인이 들어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자녀들과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2016년 4월에 방용훈 사장이 그 뜬금없이 이 이모 씨에게 이 이모 씨 얘기에 의하면 그 전까지는 사이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돈 어딨냐 라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 자녀들이 돈 어디다 놨냐라고 같이 이 어머니한테 이른바 이제 대거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지금 이 자료가 돈이 어디 있는지 좀 밝혀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2016년 8월에 이 자녀들이 이 어머니 이모 씨를 친정집으로 보내서 교양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 쉬고 오라는 건데 사실 이 얘기를 거절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인 이모 씨가. 네. 근데 거절을 해요. 네, 이 제안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정집으로 보낸다라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닌가. 쫓아내는 거? 네, 좀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나요. 아하.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 어머니의 팔과 등 부위를 잡거나 밀면서 친정집에 가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건 요구가 아니죠. 판결문에 나온 내용만 봐도. 그럼요. 네, 이건 이제 강압적으로 했다는 건데. 강제적으로 저렇게 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엄마 이모 씨는 그 앉아있던 소파 등을 부여잡고 저항을 합니다. 네. 저항을 하다가 이 자녀들이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사설 구급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구급차하고 구급대원을 불러요. 그리고 반면에 이 어머니 이모 씨는 경찰에 전화를 해서 이 자녀들이 나를 사설 구급업체를 이용해서 강제로 쫓아내려 한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양쪽에서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급차, 사설 구급차가 왔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관이 와서 이 가족한테 자녀들하고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강제로 실어서 내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자녀들이 사설 구급대원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안 한 거죠. 이때는 안 했는데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자기 어머니를 친정집으로 가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설 구급업체에 연락을 해서 어머니 이모 씨를 이제 태워서 이제 가라 친정집으로 가라라고 했고 이 어머니 이모 씨가 바닥에 누워서 저항을 할 정도로 극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극심하게 저항을 했는데 어쨌든 자녀들은 구급대원들한테 이 이모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서 친정집으로 데려가게 했어요. 이때는 된 거죠.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자녀들이 이 자신들의 욕설 등을 녹음하던 엄마 이모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변기에 빠뜨립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행위들로 인해서 이 방용훈 씨 자녀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자살 시도까지 한 상태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혼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외할머니가 거주하는 친정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이 자살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냈으면은 이 욕설을 한 내용이 담긴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릴 이유가 전혀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나 이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 당시에 이 이모 씨가 자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등 이렇게 이런 좀 안 좋은 정신 상태에 있었다는 그렇게 볼만할 자료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린 건데 근데 이제 강제로 이제 뭐 어머니를 좀 학대한 정황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뭐 사설 구급차에 태워서 강제로 이제 친정집에 보내려고 한 정황 어머님이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식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은 그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집행유예가 나온 건데 이 집행유예가 나왔던 이유는 어머니의 유서 때문이에요. 이 어머니가 유서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내 새끼들을 정말 다 망가지는데 아무리 나한테 그랬어도 그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쓰면서 이제 자식들의 이제 선처를 기원하는 이제 유서 내용을 쓰고 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득하라바님이 임성한 김순옥 드라마는 양반이었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 정말 집안 꾸라지 대단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뭐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가 뭐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뭐 여러 차례 뭐 학대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네. 아이고 참 이건 뭐 진짜 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방상훈네 집안에는 손녀가 운전기사 저희 할아버지 뻘되는 운전기사한테 뭐 가정교육이 어떻고 아 이건 진짜 완전히 이건 막가는 그렇죠. 직구고요. 네. 그리고 방상훈 동생 방용훈은 또 자식은 또 이렇게 엄마에게 패륜적 행동을 했었고 이런 인간들이 족벌 언론 가문이 이 신문을 소유하면서 네. 국민들 보고 똑바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중에 코미디죠. 네. 아 그래요. 어머니를 그렇게 사지로 몰고 아니 좀 자기들은 좀 부끄럽고 좀 슬픈 구석은 있을까? 글쎄요. 근데 뭐 계속 본인들의 변명을 하는 걸로 봐서는 본인들의 형량 줄이기에 좀 급급했던 거 아닌가.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준하님이 10년 후에는 방용훈 차례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DNA가 남다른 집안. 그런 말씀도 있었고. 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가문이죠. 아 그렇죠. 네. 조선일보는 뭐 몰락하는 거예요 이제. 뭐 제 아무리 뭐 70년 80년 내년이면 조선일보가 100년입니다. 맞습니다. 100년이야. 네. 100년의 역사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그 100년의 역사 속에서 저 방모 집안이 한 70년 80년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더 오래될 거예요. 90년 이상은 될 거예요. 네. 하여간 뭐 이제는 뭐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제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더 갈 수가 없다. 국민들이 이미 촛불을 한번 들었고 세상을 엎었기 때문에 이런 조선일보가 아무리 떠들어도 영향력 없잖아요. 그렇죠. TV조선이 그 뭐 이슈 주도한다고 조선일보가 뭐 그런 김태우 보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시대는 끝났고 그들의 문제는 이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뉴스 산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 산업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요즘 더 자극적으로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네. 뭐 그냥 거짓 선동하고 그러는데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진짜 요새 조선일보는 그냥 막 쓰고 있어요. 기사를 막 진짜 막 써요. 이 새끼들 완전히 뭐 빤스를 벗었어요. 네. 예. 저 이낙연 총리가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는데 그냥 사실상 뭐 무작정 쳐들어가가지고 뭐 당황하게 했다 막 이런 맞아요. 식의 기사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미 몇 주 전부터 다 얘기가 된 거였다고. 그래요. 하여간 맞아. 이제는 저 조선일보의 시대는 끝났고 동아일보 시대도 끝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염을 치려고 합니다.
염을 친다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염을 치려고 해요. 네. 누가 더 오래 가나 보자. 마음 먹었거든요. 2012년에 드디어 염을 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향 피우고. 예. 그래요. 나쁜 조선일보. 해가 되는 날 근조 걸어놓고. 떡 돌려야지. 근조는 무슨 근조야. 네. 떡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관훈 라이트클럽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욱현 PD가 또 오늘도 네. 고생했는데 아이고. 네. 또 3일 밤낮을 새겠네. 아이고 어떡하나. 저를 이제 유아인으로 해서 만들어 네. 줄 겁니다. 아, 이번에 또 머리에 UI를 이제. 유아인 만들어 주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상근 동지, 민동기 동지 고생하셨고 김용민이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욱현 씨는 이제부터 고생을 할 것입니다. 개고생이죠 이제. 네. 자,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